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또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 즐거운 기분 갖고 하여튼 좋은 하루, 재밌는 하루 보내세요. 다들 지금 고향 앞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가 길다 보니까 고향으로 가는 분들, 뭐 집에 가는 분들, 여행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 여행. 지금 비행기 타러 가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번잡하고 사람 많고 하는 데는 질색이라서 차라리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또 사람이 많은 곳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람 보는 재미가 있는지 아니면 같이 어울리는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 많은 곳은 저는 많이 좀 기피를 합니다. 그냥 조용한 곳이 좋아요. 조용한 곳, 한적한 곳, 그런 게 좋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 그 무속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있다. 응?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가 한번 봤어요. 알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 여러분 살면서 무조건 입 조심해라. 입 조심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신세 한탄, 부정적인 말들 이렇게 막 소리내 가지고 하면은 큰일 난다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이 생각이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말의 형태로 입 밖에 나오면 그 말에게 힘이 생긴다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걱정, 자책, 불안을 입으로 계속 뱉어내고 토설을 하면은 이 자기 스스로가 나 평생 이렇게 살아, 응?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늘에 소원 비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좋은 운이 왔다가도 그냥 떠나버린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 좋은 기회를 줄 리 없겠죠. 반복적으로 한탄하는 말만 하다 보면은 나 역시 그 말의 울타리 속에서 내 인생을 스스로 이제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입 밖으로 꺼내는 말은 늘 밝은 기운이 깃든 그런 긍정적인 말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 긍정적이 되면 인생의 흐름도 긍정적이 됩니다. 인생의 흐름이 긍정적이 되면 갖가지 행운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사세요,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면은 또 다양한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AI가 완전 저거죠. 주인공이죠. AI. 인공지능이 이제 생성한 컨텐츠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컨텐츠 자격 증명 기술을 도입한 그런 빅테크가 느네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뭐 해서 삼성전자도 대열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어깨 따르면 삼성은 갤럭시 S25 시리즈부터 컨텐츠 자격 증명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이 컨텐츠 자격 증명은 AI로 생성한 이미지의 출처와 그런 경로를 추적하는 기술이래요. 음식료품에 붙은 영양성분 표시처럼 디지털 컨텐츠의 정보를 표기하는데 창작자는 컨텐츠의 이름과 제작 시간과 장소, 이미지가 편집된 이력 등을 메타데이터로 집어넣어요. 이 과정에서 컨텐츠가 무단으로 가공되지 않은 원본임이 증명되겠죠. 기존의 워터마크가 컨텐츠의 가시적, 비가시적 정보를 삽입한다면 컨텐츠 자격 증명은 검증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AI가 생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컨텐츠에 컨텐츠 자격증을 부착을 해서 생성형 AI 사용 여부와 제작 편집 방식을 알릴 수 있어요. AI가 만들었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컨텐츠의 출처를 인증하는 역할도 합니다. 컨텐츠 자격증명 기술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제조사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생성형 AI가 컨텐츠를 오용하거나 출처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고 합니다. 삼성은 컨텐츠 자격증명 기술 표준화, 이 표준화를 주도하는 컨텐츠 출처 및 진위를 위한 그런 연합에도 가입을 했어요. 미디어의 출처와 정보 확인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미디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구성된 글로벌 기구입니다. 어도비가 주도하는 이 연합에 보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아마존, 메타, 네이버 뭐 등등 해서 이제 4,000개 이상
4,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제조사 중에 C2PA에 가입한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이제 이런 데도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국내 양대 전자부품사죠. 삼성전기, LG이노텍이 나란히 역대 최고 매출 기록을 했네요.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은 시장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 스마트폰 외에 AI 전장 부품 시장에서 수익성을 끌어올려 하는 그런 과제를 남게 됐어요. 24일 보니까 삼성전기를 보니까 지난해 매출 10조 2,941억, 영업이익은 7,350억 기록했다고 공시했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해가지고 1973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10조 원을 돌파했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요. 하지만 지난해 4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1,150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에 그쳤고요. 시장의 기대치 1,400억을 밑돌았습니다. 이틀 전에 먼저 실적을 발표한 LG이노텍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LG이노텍은 지난해 매출 21조 2,800억, 영업이익은 7,060억 기록했다고 공시했고, 연매출은 2년 연속 20조 넘어가가지고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 줄였고, 특히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2,479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두 회사의 이런 상황은 스마트폰 등 IT 시장의 수요 둔화 영향이 커요. 특히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의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랑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 직격탄인데요.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니까 지난해 삼성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2,340만 대, 전년 대비 1.4%, 애플은 2억 3,210만 대, 0.9% 감소했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이노텍, 광학사업의 시장 경쟁 심화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삼성전기도 카메라 모듈 등을 담당하는 광학솔루션 부분의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 감소해서 8,612억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두 회사는 모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AI 그리고 전장 사업에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의 그 CFO도 앞으로는 차량용 센싱과 통신, 조명 등 이 자율주행 핵심 부품 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AI 반도체 부품 신사업을 육성하는 등 사업 구조 고도화도 지속될 거라고 해요. 삼성전기도 AI 서버용 적측 세라믹 컨덴서하고 이 전장용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제품 라인업을 강화할 겁니다. 한편 삼성전기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주요 부품 공급사잖아요. 지난 23일 출시된 S25의 흥행 수준에 따라서 올해는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24일 삼성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 보니까 부사장이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가 주력 기종의 차별화 포인트로 망원 줌의 성능 강화와 슬림화 등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카메라 고사양화도 좀 지속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화소, 초접사, 슬림화, 그리고 신구조 폴디드줌 하여튼 이런 플래그십 스마트폰 고객사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이 고성능 제품 공급 확대에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소식들이 또 들려오는데, 그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달간 삼성전자 주식을 1조 950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지분 비율이 곧 50%를 좀 밑돌 것 같아요. 기관애들까지 매도에 동참하는 상황인데, 이거 저점 매수를 노린 개미들의 삼성전자 주가를 지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외국인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24일 날 보니까 삼성 주가는 전일과 동일한 53,700원에 마감을 했고, 지난해 11월 14일 49,900원으로 마감한 뒤 기술적 반등과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상승세를 타가지고 그해 11월 말에 57,000원까지 올랐지만은 24년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꺾였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의 거센 그런 매도세가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인 것 같아요. 외인들은 작년 11월에 3조 9,430억, 12월에 2조 1,710억 순매도. 참, 삼성전자 주가는 작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리막길 걷기 시작했고 8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21조 2,860억이에요. 반면에 외국인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하이닉스 주식을 순매도한 금액이 550억에 불과했다. 작년 12월부터 매수로 돌아선 이달 들어서 하이닉스 순매수액만 1조 7,763억이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작년부터 삼성전자는 숏,
하이닉스는 롱의 패턴을 좀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하이닉스를 사면서 레거시 반도체 업황을 우려해서 삼성을 매도하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삼성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8월에 56.48에서 이달 24일 50.2%로 하락을 합니다.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1251만 주만 더 팔면 50% 배율 깨지는 거죠. 대략 최근 6거래일간 순매도액만 나오면 이제 외국인보다 국내 기관과 개미들이 삼성전자 지분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주가도 상당히 좀 흔들리고 계속 아직까지 박스 랠리를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니라 매수세가 들어야 돼, 매수세. 그래야지 삼성이 좀 주가가 고개를 쳐들고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월 달에는 좀 보다 기쁜 소식들이 좀 들렸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여튼 연휴 즐겨야겠죠. 아주 즐거운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